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듀넷 T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듀넷 T3는요, 일단은 뭐 기존에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 타만의 T2 검정을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스튜던타이즈드 레인지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스튜던 T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튜던트 뭐 범위표라든지 뭐 이런 T 검정 T 분포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 반면에 이 듀넷 T3의 특징은 뭐냐면 좀 생소할 건데 스튜던타이즈드 맥시멈 모듈러스라는 이런 값들이 있어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 테이블 뒤쪽 보통 통계책 같은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된 통계책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러한 값들이 있는데 테이블이 이 테이블에 들어가지고 요 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듀넷 T3의 특징은 뭐냐면 사전 비교의 방법이에요. 사전 비교. 자, 이게 뭐냐면은 사후 비교가 아니라 사전 비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했던 게임즈 하웰 방법이라든지 타만의 T2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면 그 방법들은 사후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으면 그 뒤에 따라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게 사후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전 비교는 뭐냐면은 미리 연구자가 난 집단 간 평균 차이에 상관없이 뭐 A와 C만 볼 거야 또는 뭐 B와 C만 볼 거야 미리 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방법입니다. 특정 집단을 미리 선정하고 그것만 살펴보는 방식이죠. 이거를 사전 비교라고 그래요. Prior Comparison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듀넷 T3도 타만의 T2 방법을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단 간 평균을 구하고 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타난 부분을 저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럼 평균 차이 지금까지 봤던 게임즈 하웰이라든지 타만의 T2 방법이라든지 이 듀넷 T3 방법이라든지 전부 다 같아요. 평균 차이를 보고 그 다음에 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듀넷 T3 방법에서의 이 검정값, 기각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기각값을 제가 뭐 SMM으로 보고 여기 보면 바로 요 K와 NU 약간 V자 비슷한 거 요 방법이 바로 자유도인데 요 자유도는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게임즈 하웰에서 구했던 자유도가 계속 가는 거야. 이 자유도를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듀넷 T3 여기 3가 빠졌는데 T3의 검정 방법에서 요거는 게임즈 하웰 들어갔고요. 그럼 K가 뭐냐? 바로 K에 대한 자유도 바로 집단 간 자유도입니다. 보면은 2.47, 2.39, 3.16 약간 다르죠 아까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 자세히 보잖아요. 게임즈 하웰 타만의 T2, 듀넷 T3를 자세히 보시면은 듀넷 T3의 기각값이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일 보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게임즈 하웰 검정 기각값이 가장 낮아요. 약간 개방적이라는 뜻이에요. 개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은 2.47, 2.39, 3.19가 나왔고요. 기각값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연가설을 기각하고요. 연가설 채택하고 연가설 기각하고 그 다음에 연가설 기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 등분상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살펴볼 수 있는 사후 분석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게임즈 하웰 방법과 타만의 방법 두 가지하고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듀넷의 T3 같은 경우는 사전 비교 방법이라고 해서 미리 연구자가 지정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척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산 분석에서의 사후 분석 검정까지 하나의 긴 호흡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통계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어떤 걸 준비를 할 거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기초 통계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 평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T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분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 약간 집중을 했다면
이후의 과정은 상당히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SPSS 프로그램이라고 그 인문사회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척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 영상뿐만 아니라 교재로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뭐가 있냐면 첫걸음 기초통계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올릴 때 밑에 커버하고 같이 올리겠는데 첫걸음 기초통계가 있는데요. 그 기초통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SPSS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